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얼마 만에 나오신 겁니까? 한 달 반. 한 달 반. 장 빠질 때는 싹 안 나오시다가 그러게요. 참 타이밍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제가 혹시나 싶어서 지금 해보니까 나스닥이 그 전쟁통에 3월에 빠진다고 했지만 4.75% 빠지고 지수가 네. 이달 들어서 14.2%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3월에 19% 빠졌다가 지금 4월 들어서 27% 올랐어요. 한국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괜찮으셨어요? 3월 달에 뭐 크게 어떤 운용 포트폴리오에서 좀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 2월 28일부터 이제 이란 공격 개시했고 네. 1월 24일인가 3일 그 전주에 매크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종목 교체를 소폭 리밸런싱 한 이후에 전혀 손 안 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3월 중에 전쟁통에 사실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건데 예. 줄 잡아서 한 10일이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네. 그 중에 한 이틀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저희 포트폴리오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작년 초부터 분산 배분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뭐 주식형 같은 경우도 그 다양한 테마에 좀 분산을 해놓다 보니까 네. 이번 전쟁통에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뭐 누적으로 몇 프로다라는 말씀은 조금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그런데 별로 3월에 그 전쟁통에 막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 네, 거의 저희 거는 아니 네, 이 대표님은 별 걱정은 없으셨나 해가지고. 네, 저는 지금 3월 3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란 외무장관하고 EU 의장이 전화 통화해서 네. 전쟁 끝내고 싶다. 예. 제가 이제 다른 뭐 인터뷰 같은 데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저는 저점이라고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다행히 유효한 상황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이란 중동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 국면에 슬로우의 한 중간 정도를 달려가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를 봐도 어제 좀 빠지더니 그제 좀 빠지더니 어제 또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전쟁이 계속 짓누르고 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더 짙어진다고 하면 예. 주가가 이렇게 셀 수가 없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3주 전이 이제 그 저점 구간이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잘 대응해 오신 거는 축하드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한 물어봐 달라 하시네요. 이충광 대표님 아직도 국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지. 자, 요 대목 한번 짚고 갑시다. 예. 일관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제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네. 제가 오늘 대기하면서 살짝 보니 다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네. 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안 좋다는 이런 좀 방송상 조금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런 멘트들을 제가 봤습니다. 주가 주식 상승한다고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요 경제가 좋아지거나 안 좋으면 그걸 미리 선반영을 하는 게 주식시장인 거고 주가 상승한다고 해서 기업 체질이 직접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영향은 없죠. 기업 네. 체질이 좋으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일관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 또는 기업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한 기초 자산이라고 본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방산, 조선 등등의 예. 몇 개의 업종이 끌어온 건 맞습니다. 네. 맞지만 뭐 소비가 굉장히 좋아졌다거나 뭐 청년 실업률이 해소가 됐다거나 이런 문제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이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한 2년, 3년 전만 해도 1,200원 수준이었다가 그걸 양보해서 1,3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지금 1,500원, 다행히 1,500원은 뭐 다시 이제 하락했지만 1,400원 중반 이상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를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과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하고 주가의 흐름하고 경제 펀더멘털하고 상관없듯이 주가하고 그 주가에 해당하는 기업의 상태하고도 뭐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때가 왕왕 있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체질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예. 일시적으로 괴리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좋은 방향으로도 주가가 괴리가 있는 것이고 펀더멘털이 괜찮은데 주가가 이상적으로 뭐 안 좋은 방향으로 괴리가 있는 것인데 지금이 그런 국면인지는 사실은 뭐 저 같은 미물이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예.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분명히 주가 상승과 같은 속도 방향으로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식 시장은 좀 살아있는 생물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드 데이터 같은 그런 지표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이전에 좀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인 측면이 있고 실제로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지금 사상 최대인데 지금 프리장에서는 조금 빠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또 본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그럼요. 같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뉴욕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어느 쪽 좋게 본다는 표현을 상승률을 갖고 판단을 할 거냐, 예. 방향성 또는 이제 볼러타일하지 않고 스테디하게 가느냐 이제 두 가지인데 예. 스테디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미국을 당연시하게 좀 더 꾸준한 상승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그 전쟁통에 19% 빠졌다가 막 20몇 프로씩 네, 오르는 예. 이런 변동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조금 볼러타일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국내 장이 많이 짓눌려 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예. 디스카운트라고 했었죠. 네,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어제까지 보면 최근 1년 수익률이 160%입니다. 코스피가. 최근 1년 동안 그렇죠. 네, 예.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밸런스 있는 시각을 위해서 네.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고공행진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 계속 가고 있는데 2월 25일 지난 2월 25일 날 골드만삭스에서 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KPX 전망을 쭉 내놨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골드만삭스가 발표하는 수치는 상당히 귀담아 듣는 입장이거든요. 매달 CPI, PC 이런 거 발표하는 거 봐도 한 15개 IB 중에서도 가장 근사치를 발표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올해 1사분기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KPX가 86% 고점을 딱 찍고 2, 4분기 때부터 쭉 하락하는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반도체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계속 폭증했던 KPX에 따라서 뭐 데이터 센터 그 안에 반도체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 미국 기업들이든 한국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그 계속 지금 계약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한 4-5배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반영하는 건데 올해 1사분기에 피크를 딱 찍고 피크아웃을 계속 KPX가 한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somewhere 올해 중반 이후 언제 정도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재고 사이클 발표가 될 겁니다. 데이터가. 제가 반도체 네, 재고 사이클. 계속 살피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오거든요. 제 느낌상으로는 한 8분 응선, 9분 응선 정도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게 자동차처럼 한두 대 필요하니까 한두 대 주문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번들로 뭐 100만 개 필요하면 500만 개씩 주문하고 올 초에 그 깐부 회동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순왕하고 이재용 회장님이나 이제 뭐 최태원 회장님 따로 만나서 지금 가격이 한 예를 들면 10불인데 한 40불까지 내가 맞춰줄 테니까 내가 지금 100만 개 필요한데 500만 개 땡겨줘. 지금 그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 사이클, 재고 사이클을 좀 눈여겨보면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KPX 투자가 조금 이렇게 피크아웃을 하고 쭉 하락하는 이런 것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어떤 사이클을 조금 보고 계시는 그런 거 거예요? 아시겠지만 반도체 사이클 굉장히 시크릿컬합니다. 물론 시크릿컬하다. 2000년 초반에 예. 그때 뭐 PC, 그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게 막 붐이 되면서 네. 한 7년 장기 슈퍼 사이클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할 때 그거에 자꾸 이렇게 이 착시 현상이 돼가지고 예. 한 번 사이클이 오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 보통 가격 갖고 얘기를 하는데 1, 2년 올라갔다 떨어졌다 굉장히 급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수요처라든가 이런 데서 재고를 좀 쌓아놓을 거고 또 한 3주 벌써 한 달 됐나요? 그 여러 빅테크 회사들 구글을 포함해서 터보컨트였나요 그때? 예, 터보컨트 네, 맞습니다. CPU 의존도 예, 낮추겠다 이런 네. 조치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아직까지 미국이나 우리나 과열이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예, 진짜 저는 과열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열은 왜냐하면 아니다.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미국 어제만 해도 뭐 몇 개 빼놓고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되고 있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과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나간다고 보는 거에다가 오히려 미국이 이겼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미국이 졌다고 하면 이렇게 미국이 진 전쟁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미국 주식 시장이 저렇게 갈 수 있나요? 뭐 주식시장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네. 그 이란이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온 김에 막 한 3주 벌써 이제 3주 전부터 그 트럼프가 협상을 하고 있다. 예. 근데 그 다음 날 이혁수 씨께서는 네. 이란 혁명수비대께서는 뭐 무슨 소리냐 200불 준비해라 뭐 이런 식의 막 협박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자금의 이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일단 이란은 명분도 없는 위치가 돼버린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명분은 정당하다고 보시고. 국제 정치에 정당한 거는 없죠, 사실은. 네네네. 이제 이해관계 예. 때문에 사실 올 초에 그 이란 공격하기 직전에 마두로 체포했고, 그 바로 직전에 멕시코 카르텔 초토화시켰고, 그리고 이란 공격했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예. 2010년 당시부터 이미 시작한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이 나온 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갑자기 트럼프가 봉쇄를 스스로 해버리겠다고 해서 지금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가 보는 건 자료는 갖고 왔지만 말씀만 드리죠. 기존의 그 달러 뭐라 그러죠? 전 세계 어떤 무역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 중동의 오일머니, 페트로달러였지 않습니까? 네. 이 시스템을 2015년도 당시에 중국이 CIPS라는 걸 만듭니다. 위안화 결제 시스템.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준비를 하다가 이란하고 했겠죠. 네. 2024년에서 2025년 정도의 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 비중이 폭증을 해요. 제가 볼 때는 패권 전쟁의 일환 중에 이제 그런 이 페트로달러 네. 통화에 대한 패권 전쟁이 근저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돌아왔지만 이번 전쟁에 무력적으로 보나 뭐 어떤 궁색하지만 명분으로 보나 미국이 이미 이긴 전쟁이죠. 사실 그 이란에 지금 뭐 군사력이 거의 90%가 초토화돼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덕분에 하루에 5조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이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뭐 경찰 공무원이라는 군인 공무원 급여도 지불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전술과 뭐 기만 전술 전략인데 압박을 세게 해서 협상을 해서 이게 잘 풀릴 것 같으면 좀 나이스하게 하겠죠.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뭐 말로 젠틀하게 해서 통하지 않는 좀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 항공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그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이런 국면이고 네. 이게 거의 종반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 판단을 좀 비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찌됐건 S&P 500이 지금 7,100선을 넘어서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시장에 뭔가 충격을 줄 만한 리스크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미국의 어떤 유가, 그러니까 유가라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이제 영향을 주는 문제니까 유가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워시 리스크까지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워시 리스크는 별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보는 올해 잠재 리스크 한 3가지 정도 보면 잠재 리스크 세 가지. 결국 이제 유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유가 상승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유가는 그렇게 펀더멘털이 큰 훼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시차를 두고 늦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 지금 하드 데이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만약에 결국에 그런 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부터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길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유지가 된다면 분명히 물가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인플레이션, 경제 훼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된다면이라는 아직은 썰 단계인 것 같고요. 작년에 그 4월 달에 왜 판때기 관세 갖고 나와가지고 예, 예. 한 이후에 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관세가 이연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좀 실물 경제, 네. 이를테면 수입 회사들이 판매 매대까지 전이를 시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 직전에 60불 초반이었다가 지금 90 초반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100불 갔다가 지금 90불에서 왔다 갔다. 근데 요게 물가 상승에 좀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게 잠재 리스크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월가에서 지금 뭐 잠재 리스크를 언급하는 게 아까 네. 말씀 주신 워시 리스크.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뭐 이따가 말씀 나누기로 예. 하고요. 세 번째는 늘 나왔던 밸류에이션 부담. 예. 전쟁통에 지금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나스닥이 제가 알기로 한 17%, 18% 올랐습니다. 저점 예, 예. 기준으로. 예. S&P 일단 14% 올랐고요. 예. 이러면 한번 좀 흔들리고 가지 않겠냐 뭐 요 정도인데 예. 뭐 전통적으로 저는 퍼가 뭐 과하게 비싸다고 해서 이게 막 조정의 빌미가 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일하게 이제
돌아왔지만 물가인 것 같아요. 물가. 그래서 올해가 언제 지금 그 수입 물가라든가 생산자 물가가 예. 약간 지금 월별로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우상향하는 언젠가 촉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PPI가 전월 대비 0.8% 정도 네. 상승했죠. 이러면 사실은 좀 많이 오른 많이 거긴 오른 해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수입 물가 지난주인가 발표된 수입 물가 중에 서비스 물가가 조금 올랐는데 또 상품 물가는 좀 약간 빠지고 그러니까 약간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실히 이게 물가가 오르는 쪽일 거다, 뭐 괜찮을 거다라는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계속 좀 살펴봐야죠. 그래서 트루플레이션 같은 제가 늘 보는 네. 실시간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예. 또 다행히 3월 전쟁통에 0.7%인가까지 떨어졌다가 1.76까지 굉장히 높게 스파이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1.73, 1.74 갔다가 또 어제 1.76,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가를 예의주시하면 물가. 크게 뭐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중간선거 전까지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유동성 상황도 지금 계속해서 지출을 근데 하고 과거 있고. 그 통계를 보면 이제 미증시만 놓고 봤을 때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 오히려 수익률이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안 좋았다고 네. 하던데 좀 이제 맞는 정책 거예요? 변동성, 불확실성 그- 이런 것들 때문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빙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빙의. 예. 네. 만약에 이 전쟁이 5월, 6월까지 계속 지속돼 버린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지율도 지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네. 제가 보는 또 지지율은 아직은 견조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 입장 또는 뭐 스카페센트나 케빈 워시 정말 그 경제 참모들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친구들이 예전에 뭐 조지 소로스라든가 드러켄 밀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실제 실무를 정말 잘 그 매니지했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중간 선거 때까지 이런 지경으로 뭐 지경이라고 말할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불확실성 경제에 안 좋은 방향의 어떤 먹구름을 계속 놔둘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서 주가가 하락할 만한 안 좋은 여지를 저는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뭘 다 파악하고 해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관세만 하더라도 솔직히 어떻게 돼갈지 궁금해요. 어제 저희들이 소개했던 게 이제 미국 법원에서 연방 법원에서 관세 위법이었고 환급까지도 얘기가 되다 보니까 UPS하고 페덱스 같은 데서 먼저 시작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와중에 환급 신청 안 하는 기업들은 내가 기억하겠다. 단종이 어멍도 보고 내가 기억하마 했듯이 그 정도인데 그랬다가 그냥 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 기억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 관세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마스가는 지금 되고 있는 건지, 마스가 1,500 제외한 2천억 달러는 어떤 스케줄로 언제 나가는지, 그게 좀 투명해지면은 기업들도 그래? 그러면 뭐 들고 있는 달러 이제 슬슬 환전해도 되겠네가 결정이 되든지, 아니야 달러는 계속 불끈 쥐고 있어야 되겠네. 뭐 이런 좀 판단이 서겠는데 뭐든지 이렇게 불명확한 가운데 지금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거고 그 와중에 보니 미국들 자사주 매입 다시 또 이렇게 뿜뿜뿜 재개할. 그래프 올라오고 있지. 세금 환급 받았는 거, 뭐 배당 나온 거, 뭐 하겠습니까 지금 또 할 게. 무슨 그 텅 비어 있는 1층 임대 한 달 임대료도 내기 힘든 이 와중에 그런 걸 시작하겠습니까? 또 주식에 넣어야지. 그러니 이게 지금 엄청난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적 좋은 데도 있지만 네. 뭐 그거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들 보면은 뭐 기대감만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벌써 3배, 4배 아닙니까? 그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뭐 극하다 보니 또 국장 쪽 얘기가 슬쩍 돼버렸는데 많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건 말 그대로 스토리인데요.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3호 부실대출 펀드 한참 시끄러웠다가 전자하죠. 조용하죠. 장 좋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전쟁통에 모든 이슈가 싹 묻혀버려 그린 그림도 제 눈엔 보입니다. 유가 100불 다시 올랐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이 좋으니까. 네, 사실은 또 아까 유가 다시 돌아가서 이 유가에 대해서 너무 이 방송이라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죠. 약간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거란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 바이든 정부 때 예. 평균 유가가 110불이었습니다. 아. 최고점 120불, 130불 갔었어요. 근데 지금
평균 유가 WTI 기준으로 90불 이상, 자 100불 기준으로 100불 넘은 게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 상승이 고공행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길게 된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진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증시에 문제가 되는 건 물가 상승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까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 궁금한 게 그 미증시에서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시클리컬이라고 했고 이제 반도체 재고 그 소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왔던 시장이 약간 다소 조금 상승률이 둔화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네. 말씀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 네, 저도 그런 의미로 리스크 관리를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사실 그동안 AI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 빅테크 섹터들이 약간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그런데 그거를 어떤 섹터가 메우게 되는 거예요? 상승률, 뭐 주식 수익률의 차원에서. 저는 최근에 이 꼭 반도체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투자할 분야 섹터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쪽을 보시는 거예요? 뭐 미국도 방산. 방산.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미국 방산이요? 네. 음, 산업재 계속 강조드렸죠. 예. 부동산, 중소형. 음, 지금 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예. 저희 포트폴리오 4개 중에 예. 그 부동산 리츠로만 운용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네. 그거 원래 계속 갖고 계셨잖아요. 네,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올 들어 YTD로 18%예요, 지금. 그래요. 주식형이 28%고 음. 자산 배분은 워낙 저희가 이제 음. 자산 배분도 지금 18%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저희 주식형 내 빅테크 비중이 예. 네. 7.6%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28% YTD 기록했다는 얘기는 네. 그 외에 저희가 6개 테마를 구성하는데 예. 반도체 빼고 나머지 한 5개 정도 테마가 굉장히 큰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중에 뭐 산업재라든가 뭐 고배당을 주는 이제 부동산 모기지 리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발군에 또 글로벌 방산테크 저희가 한 1년 반 됐는데 작년 안에 수익률이 98%였습니다. ETF가. 저희 거 홍보하자는 게 아니고요.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마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 그리고 좀 마음이 편안한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앵커님 계속 그 질문 주셨을 때마다 산업재, 소재, 부동산, 중소형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눈여겨 보셔라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부동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부동산 미국 부동산 리츠 맞습니다. 우리 국내는 혹시 어차피 부동산 쪽을 하시니까 미국하고 우리 국내하고 좀 사정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비거나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의 리츠로만 보면 섹터를 구분했을 때 섹터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 한 서너 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뭐 리테일, 네. 커머셜 예. 뭐 등등의 예. 뭐 로지스틱스 뭐 이렇게 이런 거. 미국은 부동산 리츠 섹터를 구분을 하면 공식적으로 16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정도나. 많을 때는 20개가 넘습니다. 섹터가. 그러니까 이 리츠 섹터만 갖고도 대부분의 시장 상황을 대응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변화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공모를 안 하고 있지만 그 바이든 정부 때 셧다운을 해가지고 과거 같으면 지금도 펀드는 살아 있습니다. 교도소에 투자하는 리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디폴트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연방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러네. 그걸 프라이빗타이제이션 예. 하면서 예. 일반 그 운용사에서 교도소 투자하는 리츠를 설정했던 그 펀드가 아직 살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모를 안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굉장히 다변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는 부동산 시각을 미국 부동산 시각을 그대로 접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을 넓히시고 보시면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테마가 올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환율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우리의 자산은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방산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 많았었잖아요. 뭐 어디가 더 좋을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비교할 수 있지만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더 큰 시장,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뭐 회사 차원의 사이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해외 글로벌 방산테크 ETF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식의 해외로 좀 눈을 돌려서 자산을 다변화하시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꼭 그렇게 하셔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요.
이번 전쟁통에 또 굉장히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보통 투자한다고 할 때 글로벌 차원에서 안전자산 세 가지 보죠. 네. 금, 미국 국채, 미국 US 달러. 예. 이번 전쟁통에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결국 안전자산으로 프루브를 한 거예요. 금리 상승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 박살났고 금 가격 5,230불인가 갔다가 지금 4,700불, 4,800불이니까 금도 안전자산의 성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조금 패권 관련해서 다른 얘기가 있긴 하지만 네. US 달러가 유일하게 지금 안전자산 역할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현대차증권 노군창 리서치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노 센터장님. 예, 예. 바쁜 시간에 또 전화 연결 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하이닉스 1분기 잠정 실적 약간 시장에서는 40조까지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조금 못 미칩니다. 37조 6천억 원. 예. 이번 실적 우리 노 센터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도 사실 뭐 업데이트를 제가 2월 말에 해서 저희 실적 추정치랑은 좀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뭐 삼성전자도 57조 내고 또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고실적을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이닉스도 그 이상의 실적을 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그 부분에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었고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60% 중반 정도 지난 4분기 대비 상승했고요. 랜드 같은 경우에도 한 75%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 랜드 가격 상승폭이 디램보다 좋을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는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랜드 제품이 집중하다 보니까 지난 분기 1분기에도 랜드 가격 상승폭이 디램보다 좋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부각시키는 요인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방금 이렇게 그 추이를 보면서 매출도 엄청나지만 영업이익이 저렇게까지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네요. 예. 저게 그냥 그러면은 디램 가격이 올라간 걸 그대로 수혜를 다 누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또 그렇습니다. 예. 사실 또 환율 효과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같이 다 작용했고요. 뭐 가장 네. 큰 거는 가격 상승폭이 이제 상당히 뭐 60에서 70% 중반까지 이제 상승한 게 크고 두 번째는 원화 약세로 상당 부분 특히 지역 어쨌든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뭐 환율 관련해서는 또 그 부분이 또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주가 흐름일 것 같은데 지금 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180만 원, 190만 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현재까지는 129만 원 제시하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 정도의 실적 흐름이라면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목표 주가가 뭐 그렇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29만 원이요? 네, 저희 하우스는 그렇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렇다. 아니 저기 노 센터장님 전화 연결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연결됐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진짜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반도체 부문에서의 호황을 누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지표에까지도 이 섹터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좋게 보면은 좋은 거고 또 약간 이제 경계하자면은 또 약간 그 왜곡 내지는 착시 현상도 가능한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노라는 분야를 갖다가 우리만 누리도록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이거 뭐 장비 있고 뭐 하면 이거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는 없나요? 딴 데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예, 예. 네. 뭐 사실 그런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치킨 게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많은 기업들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기업은 3개사밖에 물론 중국 기업이 있긴 하지만 중국 밖으로 제품을 팔기는 쉽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회사는 3개사로 이제 재편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도 요즘 점점점 로직 칩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커머더티에서 지금은 맞춤형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진입자가 오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그런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3분여 가량 남았는데 지금 일단 오늘 보니까 정작 지금 역대 최대 실적 발표한 SK하이닉스는 약간의 좀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삼성전자는 또 오늘 또 강세가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미국 장도 지금은 지수물 흐름이 어떤지 체크를 못했네. 지금요? 예. 손빠른 정민혜께서 그냥 약보합 정도. 예, 지금 약보합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은 저기 이 대표님. 네. 지금 제가 아까 노건창 저희 센터장하고 마지막 질문할 때 옆에서 굉장히 뭐 공감하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시는 걸 얼핏 봤는데 왜요? 어떤 부분에서의 그러면 공감하신 겁니까? 아까 그 제 질문에서. 그러니까 다른 경쟁 업체이건 네. 아까 왜 그 구글에서 터보퀀트 예. 얘기하면서 여러 빅테크들이 예. 이제 CPU 의존도,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 낮추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가 예상할 때 그게 한 2월 말인가 3월 달에 벌써 발표했죠. CPU 의존도 뭐 최대 60%에서 40%만큼 낮출 거다. 예. 뭐 이런 움직임들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반 만에 반도체 가격이 거의 한 5배 상승했습니다. 4-5배. 그거를 수요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제가 자꾸 찬물을 끼얹자는 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제 예. 밸런스 있게 좀 고려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하는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가격을 몇백 주면서 계속해서 그걸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움직임들이 리액션이 좀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인라인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2월 25일 날 발표한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올해 1사분기 86%딱 찍고 피크아웃을 하고 한다고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뒤로 좀 맞춰보고 거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재고? 네. 재고 사이클이 지금 거의 이제 그네들이 생각하는 예. 다 목에 찼다 또는 꽉 채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요가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과거에도 늘 그랬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자. 근데 아까 뭐 저도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했었는데 네. 선생님 반가웠었는데 하여튼 예. 그런 말씀 하시길래 비슷한 생각 뭐 그런 질문을 해주시길래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미증시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만 또 이게 밸런스 있게 또 국장 그럼요. 투자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요. 예. 저는 두 개 꼽으라고 한다면 원자력과 조선 섹터일 것 같습니다. 원자력하고 조선이요. 네. 조선은 결국은 다 방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방산, 조선, 원자력인데 제가 가장 탑픽으로 꼽는 미국, 한국 포함해서 원자력 에너지 쪽입니다. 원자력 에너지죠. 뭐 그렇다고 석탄 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 이런 신재생 쪽 말고요. 예. 저는 뭐 우라늄 원자력 쪽을 가장 알겠습니다. 강한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죠. 네. 자, 아니 저 부분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이 대표님 뭐 코스피든 미국 S&P든 나스닥이든 뭐 한 수십 년 차트를 한번 펼쳐 보시죠. 그리고 어지간한 그래 뭐 매출 나오고 영업이익 나오고 돈 버는 회사들의 주식 한번 보시죠. 중간중간 이렇게 그거는 있어도 결국은 이거 견디면 다 먹는데 우리 이 많은 채널과 이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황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돈 있는 모이는 족족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어차피 그건 폰지니까 계속 들어올 거예요.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 한데 이걸 갖다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한 번씩 금양이나 삼천당 같은 거 신라젠 같은 거 물릴까 봐. 그리고 지금처럼 건설주 지금 뜬금없이 기대감 하나로 4배, 5배 올랐는데 여기 지금 뛰어들까 봐 그런 거 경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샘 알트만 저 친구가 일 저지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좀 불안합니다. 샘 알트만이 네. 제 눈에는 그렇게 신뢰감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뭐 별로 뭐 왕이 될 상은 아니에요. 예. 예. 작년에도 왜 뜬금없이 뭐 AI주 뭐 고평가돼 있다. 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그런 표현 툭 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뭘 한다고 시장 얘기를 하느냐. 글쎄. 조금 불안합니다. 그 챗GPT AI, 오픈 AI가 실제로 이 AI 진짜 뭔가 그 파이프라인이 진짜 이 기대감, 투자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 밸류에이션이. 네. 그게 충족이 될까? 좀 막연하지만 조금 아직은 뚜껑이 안 열려 있으니까요. 사실은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완전 그 중심에
엔비디아 무슨 뭐 오라클 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도표의 가운데 엔비디아 오픈 AI 중심으로 해서 서로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얘가 빵꾸 나는 순간에 조금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자꾸 유튜브를 언급해서 죄송스러운데 네네. 썸네일만 보고 지나갔는데요. AI 서브프라임 위기를 누가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유미하다고까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은 항상 수만 가지의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어떤 걸 더 강조를 하고 부각을 하느냐 스스로가 그 문제인데 그중에 하나의 꼭지로 아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네. 밸런스 있게 보자고 네. 해서 반도체 재고 사이클 이런 거 언급드렸던 차원으로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늘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정도 느낌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무슨 뭐 당장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고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회색 포플스 비슷한 어떤 네네. 잠재된 리스크죠. 근데 어제만 해도 또 뭐 어제 그제 아마존하고 또 계약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네. 뭔가 있긴 있겠죠 실체가. 근데 그만큼 시장에서 워낙에 주식시장이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조금 과대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미리 성장을 먹고 사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임계치는 없겠지만 정답은 없지만 그 부분이 얼마나 좀 과하냐 마냐의 게임일 텐데 예. 그 정도 느낌 저도 갖고 있죠. 아니 저는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캐펙스 투자 피크아웃 얘기를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이고 특히나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는 지금 투자를 안 해서 도태되는 리스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리는 리스크보다 더 크다라는 네네. 시각이 훨씬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승자 독식이 이루어질 그렇죠. 거기 때문에 지금 캐펙스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좀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죠. 이제 두고 봐야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루하우스들, 예. 뭐 글로벌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구루하우스들의 보고서나 그들의 정보력 이런 걸 믿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보고서들을 가끔 소개를 드리는데, 네. 근데 미리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피크아웃 포인트가. 예. 그런데 그 정도를 우리가 계속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는 당연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저 역시도 실제 지금 반도체 ETF라든가 뭐 전력이라든가 원자력 이런 거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과거를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악재와 호재, 프로앤콘을 항상 믹스해서 좀 같이 고려를 하자는 거죠. 저기는 캐비너시 청문회는 혹시 직접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원래 당초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케빈 워시는 이 말을 굉장히 아낄 거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상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표현을 몇 가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던 건 대차대조표 늘 그의 예. 식견대로 뭐 대차대조표를 지론이죠, 줄이겠다. 그 양반은.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늘린다는 얘기는 여담이지만 축구장에서 선수들 게임하고 있는데 심판이 같이 들어가서 게임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지금 비판하는 거고 그걸 바로 잡겠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 뭐 이런 질문 나왔을 때 네. 약간 어물쩍 넘어갔죠.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바른 스탠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준되기도 전이고 그 취임하기도 전인데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뭐 올해 금리 뭐 4번 할 거야, 3번 인하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PCE 콜 근원 PCE 물가 산식을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달라스 연은에서 하고 있는 그 절사 평균이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테일 쪽에 그러니까 너무 위나 아래나 위나 과한 아래를 거 뺀 빼고 거. 평균을 내자는 게 달라스 평균 지금 1년 근원 CPI가 2.3% 정도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보는 게 중간값, 다플라처럼 이렇게 중간값이 한 2.6%, 2.7%거든요. 결론은 페드에서 중요시하는 지금 그 근원 PCE 물가가 3.0%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거보다는 낮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입각해서 이렇게 산식을 바꿀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봤던 근원 물가보다는 실제로 낮으니까 금리 인하 여지가 있겠네. 이제 이렇게 좀 좋은 편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고 있고 케빈 워시 아니라 케빈 워시 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제가 이런 표현 드렸지만 저 자리는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네. 의장이 한 사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늘 자리가 아니죠. 거기 면면들 19분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뭐 이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 같지만 어마어마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케빈 워시는 이전 정권에서 35살에 이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예. 굉장히 스마트하고 신중하고 실제로 엘리트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그다하다. 뭐 제롬 파월도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 참 반가운 게 팀 틸리스 상원의원께서 네. 제롬 파월 계속 소송하고 법무부에서 이거 하면 나 동의 안 해줄 거니까 13대 11인데 지금. 네, 글쎄, 그거. 무기 저는 상당히 좀 한 발짝 물러나 보면 아주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저도 댓글 잠깐 봤는데 뭐 트럼프한테 가라고 이런 댓글이 있는데 비판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과 어느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거기에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해야 실제 수익을 내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좀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팀 틸리스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반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봐요. 그렇죠. 미국을 오랫동안 제가 전공했고 25년 봐온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은 다른 어느 나라 시장보다 훨씬 다이나믹스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트럼프 지금 불호령에도 불구하고 팀 틸리스가 나 이거 저기 제롬 파월 가만두지 않으면 나 이거 동의 못 해줘. 이것도 시장 저처럼 순기능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어제 그 우리 김진일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 예전에 그 연준에 근무하실 때 대비 의회 청문회를 보면서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많이 양반에서 쌍놈스러워졌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비하면은 많이 양반스럽더라고 아직은. 네. 그래도 서로 지킬 건 지켜가면서 네, 하던데. 그리고 실제 팀 틸리스도 질문하면서 네. 내가 종국에 동의를 해줄 건데 아, 그런데 제롬 파월 건들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과한 거는 교정해 가면서 가자는 그럼요. 거죠. 그게 다이나믹스 하나의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죠. 네, 네. 시스템이고요. 네, 맞아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